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미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예전부터 자동차 미래 얘기고 한 번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시점을 못 잡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 현대자동차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항공연구 부문을 총괄했던 신재원 박사를 부사장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항공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나 만들지 왜 또 항공기를 만드나 이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요 얘기, 현대자동차가 항공기를 만드는 이유,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회사의 미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들려고 하는 비행기는요, 뭐 보잉 747 같은 그런 대형 여객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전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부자들 타고 다니는 자가용 비행기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몇몇 매체에서는 요거를 뭐 플라잉카라고도 썼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말하는 정식 명칭은 얼번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UAM이라고 쓰더라고요. 도시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이제 비행기 뭐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커다란 드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4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드론이라고 하니까 꽤 큰 드론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게 상공 한 200m 이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뭐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3빌딩이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63빌딩 정도의 요 높이 안에서 공중에서 막 커다란 드론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거린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년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우버 아시죠? 우버에서 만든 우버 에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내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호주 멜버른,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요 정도에서 시범 서비스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플 다운 받아서 우버 부르듯이 우버 에어를 부르면은 뭐 이렇게 막 디디디디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서는 저를 태우고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디 데려다주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뭐 경비행기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무슨 비행기래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조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명 정도를 태우고 어디 뭐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조종사가 없는 자율주행 비행기고요. 그 다음에 한 3-4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요 정도 서비스를 바라보고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요즘 미래 자동차의 화두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이죠. 요즘도 전기차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반자율주행 같은 거 달려있는 차들은 많잖아요. 근데 요 반자율주행에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딱 넘어가면은 더 이상 자동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어두컴컴한 예견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우버나 뭐 카카오티 같은 어플로 차를 딱 부르면 차가 와서 저를 어디 딱 데려다 주는 겁니다. 뭐 운전자가 없이 자율주행으로 차가 혼자서 막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그냥 딱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어디 그냥 딱 데려다 주는데, 이 시대가 되면 차를 사겠냐, 아무도 차 안 살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자동차 회사 뭘 먹고 살을까요? 그리고 또 이 자동차 회사 옆에 붙어먹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 미디어부터 그때 뭐 하고 있을까요? 먹방 같은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자, 현대자동차는 지금 뭐 제네시스나 그랜저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시대 때는 많은 학자들이 더 이상 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데요. 요때 현대자동차는 뭘 하면 좋을까?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자율주행차 잘 만들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율주행 시대 때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는 한마디로 갑이 아니고 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자율주행 시대 때 갑은 카카오티나 우버나 뭐 타다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값이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그때도 자율주행차 정도로 만들고 있으면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이 우버나 카카오티 이런 데다가 자율주행차를 납품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카카오티가 현대자동차 안 사주면 막 현대자동차 사달라고 막 해야 되는 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소비하잖아요. 나 이동하고 싶어서 그랜저 샀어. 나 이동하고 싶어서 뭐 제네시스 G70 샀어. 이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다들 이 우버를 키던지 카카오티를 키던지 뭐 타다를 키던지 이러기 때문에 이 회사에다가 우리 차 좀 사줘. 우리 자율주행차 잘 만들었어. 이렇게 납품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뭐 토요타랑 가격 경쟁을 해서 납품 경쟁을 해야 되고 뭐 폭스바겐이랑 납품 경쟁해야 되고 이런 신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다. 이제는 모빌리티 회사다. 인간의 이동을 담당하는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하는 이 생각만 하지 말고 모빌리티 이런 거를 인문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 이제 자율주행 시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서울시에 한 5만 대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모빌리티 회사가 있다고 치죠. 예, 자율주행 모빌리티 회사. 그러니까 5만 대 정도의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뭐 카카오티 같은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서울시에 택시가 한 7, 8만 대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한 5만 대 정도면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7, 8만 대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운행하면은 교대도 해줘야 되고, 또 가스 충전도 해야 되고, 뭐 잠깐 쉬어야 되고, 또 손님 없이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시간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7, 8만 대가 있어도 늘 택시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율주행차가 24시간 내내 손님을 계속 태우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요게 이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가령 뭐 오전 8시에 삼성역에 뭐 화요일에는 한 150명 정도가 늘 손님이 있다. 그러면은 150대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고요. 또 그 손님들이 또 어디로 가는지 또 데이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이 생길 것 같은 곳에 먼저 자율주행차가 가서 손님을 이렇게 태우고 어디로 데려다 주고, 이렇게 계속 짜면은요 24시간 내내 손님을 계속 태우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인데 충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또 이 자율주행차가 막 다니는 시대가 되면은 충전도 전기 충전소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차선 중에 하나가 전기 레일이 깔려 있어서 거기를 쭉 달리면은 차가 알아서 충전이 되는, 이런 달리면서 충전되는 시스템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차에다가 자기장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달리는 중간에도 막 알아서 충전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라진다라고 예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이 자율주행차들이 놀지 않고 손님들을 어디서 어디까지 계속 데려다 줘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는 회사는 살아남고, 요걸 못하는 회사,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자꾸 이렇게 떠도는 이런 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도태되게 되죠. 그래서 우버나 뭐 카카오티나 타타나 이런 회사들이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막 긁어 모아가지고 잘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시대 때 자율주행차가 놀지 않고 손님들이 있는 곳에 싹싹 찾아가서 손님을 싹싹 태우고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가만히 있지 않죠. 현대자동차도 이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 모빌리티에 50억 원을 투자한 게 바로 이 빅데이터 이런 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택시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요 마카롱 택시 외에도 동남아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동남아의 우버라고 하는 그랩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도 한 3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올라라는 또 서비스가 있나 봐요. 또 여기에도 3천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막 7, 8천억 정도 되는 거금을 이 데이터 수집,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래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요 땅에는 자율주행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다니게 됩니다. 자율주행 차들끼리 이렇게 줄지어 다니면은요, 차간거리도 이렇게 되게 좁아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들끼리만 다니면은 사고 날 일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좁은 차간거리로 되게 빨리 달릴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교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운전하는 도로가 이렇게 어떻게 지정이 돼서 사람이 운전하는 도로가 점점 줄어들고 또 뭐 차선 하나를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운전하는 거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결국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차들이 도로를 이렇게 빽빽하게 막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을 때 요게 좀 느린 분들, 요거보다 더 빨리 이동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하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하늘로 이동하는 요 서비스는 한 시속 200km가 넘게 한 230km 정도로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한 15분 요 정도 걸리면은 이동을 하는 거죠. 요것도 자율주행이고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으로 그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다 전기 모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게 되고요. 또 이거 뭐 소음 규제 같은 것도 벌써 나왔다 그래요. 150m 정도를 날 때 한 70에서 80dB 정도가 규제치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소음 규제가 100dB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도 더 작은 소음으로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미래에는 도로에는 자율주행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자율주행차가 왔다 갔다 하고, 공중에는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에다가 투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산업을 위해서 나사에 계신 박사님을 부사장으로 모셔서 비행기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동차 회사의 미래 얘기인데요. 제가 말하고도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거 유 감독님이 어떻게 편집을 해 주실지 그냥 믿습니다. 그냥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미디어오토가 난생 처음 여러분들께 선물을 쏩니다. 자그마치 80만 원어치 거금을 쏘는데요. 이렇게 돈을 쏘는 게 아니고 입장권을 쏩니다. 10월 17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 미래자동차 엑스포 입장권, 요게 8,000원짜리인데요. 요거 100장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8,000원 곱하기 100 그러면은 80만원, 80만원어치 쏘는 겁니다. 10월 17일부터 열리는 2019 대구 미래자동차 엑스포 입장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이메일로 요 양식에 맞춰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을 해서 100분께 입장권과 교환할 수 있는 이메일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요 이벤트는 구독자분께만 드리는 거니까요, 반드시 미디어오토를 구독 중이신 분만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구독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0분을 뽑아서 저희가 대구 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입장권과 교환할 수 있는 뭐 코드를 저희가 회신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갖고 그 미래자동차 엑스포 매표소에 가셔서 신분증이랑 이렇게 대조를 해서 입장권을 받으시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뭐 전자 티켓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걸 보내드리면 되는데 아직 그 시스템이 없고 저희가 그 일일이 대조를 해서 매표소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해 드린다고 합니다. 꼭 본인이
당첨된 본인이 자기 신분증을 갖고 받으셔야 돼요. 뭐 대신 왔어요,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당첨을 했을 때 이 표를 또 양도를 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중고나라나 이런 데 파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와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권으로 교환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2019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에는요, 테슬라 같은 미래 전기자동차 회사와 또 뭐 미래 부품 회사, 그 다음에 모빌리티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전시를 하는데요. 요게 모르고 보면은요, 그냥 전기차 몇 대 있는 전시 정도로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면은, 아, 미래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예. 그래서 꼭 알고 봐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저희가 대구 미래 자동차 엑스포에서 할 라이브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입장권에 응모를 하셔서 10월 17일 날 대구 미래 자동차 엑스포 현장에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0개 정도의 선물도 준비해 가니까요. 꼭 저희를 보시면은, 예, 아는 척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해가 선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도 그 미래자동차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가서 더 많은 얘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10월 17일 날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는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대구에 있는 엑스코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끝. 한장이 아까 막 날라갔던 게 그거 같아. 아, 현대자동차는 너무 멀리 날아갔는데. 다시 와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한 장이 날아갔는데. 한 장이 날아갔어. 여기 새똥 쌌어. 새가 새똥도 쌌어. 아, 오늘 참 부대끼 네요. 아, 새똥도 맞고 종이도 잃어버리고.